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20%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보합해서 그냥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살짝 밀렸는데 최근에는 좀 하방으로 그렇게 좀 변동성이 좀 없이 차분차분 뭔가 좀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좀 놓고 일단은 살짝 좀 부침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맞고 떨어질지 돌파를 해줄지 뭐 어찌됐건 뭐 맞고 떨어졌다 가든 바로 가든 어찌됐건 시장은 아직까지는 상방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점.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뭐 걱정스러워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은 당연히 제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예측을 하셨을 고려 시멘트로 시작해야 되겠죠. 왜냐면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은 뭐 무슨 소리 하나 싶겠지만 제가 이제 이 고려 시멘트라는 종목을 언제부터더라? 한 요때쯤부터 해가지고요. 방송에서 정말 한 뭐 이때도 몇 번 다뤄드렸던 것 같고 한 대여섯 번? 정말 많이 사실은 다뤄드렸어요.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상승장에서 좀 잘 먹히는 형태. 그러니까 상승장을 떠나서 항상 어떤 좀 대시세를 내는, 급등 기준봉이 출현하는 종목의 패턴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깃발 형태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하나의 저항대를 이렇게 놓고 뭐 이 저항대는 뭐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본인 기준에 맞게 보시는 거고요. 어떤 하나의 저항대를 놓고 변동폭이 이렇게 이제 크다가요. 이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밑에 지지 구간으로 이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의 형태. 어. 변동성이 줄어드는데 점점 고점은 낮아지고 지지 구간을 향해서 수렴을 하게 되면 얘는 밑으로 이렇게 뚫릴 확률이 높을 거고요. 저항 구간을 놓고 저점은 점점 높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수렴 형태를 보이면 어떤 재료와 함께 저항 구간을 뚫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 시멘트도 사실은 뭐 시간이 언제 이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패턴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참 여러 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도 언제더라 요때인가 사서 뭐 요때 한번 매매해서 익절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산 게 요날 샀습니다. 요날 샀어요.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익절을 좀 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를 하고 캔들이 딱 세워지고 나면 되게 좀 쉬워 보이잖아요. 이 구간을 찾는 게. 근데 이렇게 돌파하기 전에는 사실 이거가 눈에 좀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보시고 연습하시다 보면 어찌됐건 이런 구간들 저점은 자꾸 높여가. 근데 의미 있는 어떤 저항대를 뚫어주면 시세가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 거기다가 얘가 그러면은 이 저항대를 뚫어줄 때 어떤 뉴스가 있을까 얘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죠. 차트는 좋은데 당최 얘는 아무리 뭐 공부를 해보고 조사를 해봐도 저항대를 뚫어줄 만한 뉴스가 없다 그러면은 뭐 조금 보류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뭐 고려 시멘트 지속적으로 대여섯 번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주택 건설 관련주들에 대해서 참 저는 좋게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미 뭐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엮여서 테마가 만들어진 친구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뭐 건설주들도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많이 냈잖아요. 거기다가 뭐
뭐 하츠랄지 뭐 건자재 관련주들도 시세를 좀 많이 냈고, 자연과환경, 웹스 이런 애들도 다 윤석열 주택 정책으로 엮여서 갔고. 근데 시멘트주들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시세를 막 그렇게 강하게 내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멘트주들을 좀 볼 필요도 있겠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뭐 이것저것 다 오르니까 뭐 얘네도 뭐 가격이 안 오르리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오늘은 유연탄 가격 상승이랑 시멘트 공급 대란 우려로 어찌됐건 상당히 좋은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삼표 시멘트가 아닌 고려 시멘트를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제 그 차트만 보면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떤 관심 있는 종목이 생겼을 때 계속해서 종목을 추적하다 보면, 아, 얘가 변동성도 훨씬 좋고요. 이럴 때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고려 시멘트를 제가 관심 종목을 좀 드렸었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물론 이제 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증권사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본인 이제 이쪽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면 좋은 거고요. 혼자 잘 하시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오실 필요, 뭐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혼자 잘 해내가시면 되겠죠. 근데 혼자 주식 매매를 하기 좀 이제 버거우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참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리딩방도 수익이 나고,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수익이 났을 만한 뭔가 제가 방송을 해드렸을 때 저도 방송을 킬 때 기분이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서 그래도 수익 내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뭐 아무튼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죠. 아쉽게 상한가는 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뭐 충분히 뭐 먹을 구간은 또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눌림목 구간에서 먹을 거리는 좀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이제는 이제 뭐 재료 자체가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니까요. 이제 조금 눌림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뭐 쌍방울이랑 하림 방송 관련해 가지고, 어제 방송 내용 진짜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역시나, 뭐, 요런 부분들은 조회수가 제 생각만큼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다. 요거를 하나 빼먹었네요. 우리 고려시멘트 보고, 야, 내가 수익은 못 냈지만 그래도 좋은 관점이었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내가, 고려시멘트 실제로 내가, 증권맨 방송 보고 매수도 해서 오늘 수익이 났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하림은 탈락을 했고요. 얘는 뭐 반등 나올 일이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고, 여기서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나오기 전에 가격으로 딱 이제 정확하게 돌아갔죠. 이 가격대로. 그러니까 재료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흘러갈 거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많이 필요한 다음에, 그래도 차라리 어떤 그 변동성 없이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이 가격대에 원래 그냥 내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한번 이런 식으로 관심을 받아가지고 변동성이 생기면 이 다음에 혹시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훨씬 잘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뭐 테마나 재료에 이런 게 전혀 단 한 번도 엮이지 않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보면 재료가 나와도 막 잘 못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번 그래도 움직여줬고, 개인들이 관심을 가져줬고, 하림이라는 종목도 이런 식으로 재료가 붙으면 상한가 근처까지도 가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또 어떤 다른 재료가 엮이면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제는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해서는 이제 쌍방울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진짜 21일이라는 명확한 어떤 그 이벤트 데이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이 15일이니까요. 16, 17, 18, 19. 그냥 넉넉 잡아서 그냥 이번 주까지만 매매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18일이 금요일이니까 딱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재료 소멸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주말 뭐 불안하게 홀딩 하시기보다는 이번 주 목금 정도까지 치열하게 좀 매매하시고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이제 뭐 내일도 갭이 좀 많이 뜨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이 위쪽으로 막 추격 매수 하기에는 이제는 그럴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이제 눌림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치 테마주에서 여, 야권 주자들 쪽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순환매 도는 게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은 이 인물, 그러니까 박용진 테마주가 그러니까 형성이 됐고요. 뭐 최재형 테마주는 계속해서 강한 상황이었고, 근데 사실은 최재형이나 뭐 박용진이나 저도 이제 인물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확신, 이 인물이 이 테마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 이 테마가 강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들어야 저도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인물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저도 요쪽 뭐 박용진, 뭐 최재형 이쪽은 잘 이렇게 손이 사실은 좀 안 가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뭐 최재형 테마주인 이루원도 지금 3차 파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박용진 테마주도 충분히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이제 신진 SM이 대장인데 얘는 시간에서 조금 밀렸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죠. 이렇게 이제 IDP나 2등주, 3등주로 순환매를 도는 걸 보니까 이 박용진 테마주도 싱겁게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강하다. 이 테마도 좀 강하기 때문에 매매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최재형 테마주인 이제 이루오는 그러니까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정치 테마주에서 가질 수 있는 파워에 대비해서 요 정도까지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거니까요. 3파동 물론 이제 그 파동 자체가 엄청나게 이렇게 큰 시세는 아니지만 어림 잡아서 뭐 한 1,800원짜리가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근데 뭐 2배면 그렇게 또 많이 오른 것은 아닌데요. 어제 그 인물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파워가 엄청 그렇게 세진 않다 보니까 조금 이 정도 3차 파동 혹시 이렇게 쭉 한번 뽑고 나서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저는 접근을 뭐 소액으로 좀 한다든지 비중 베팅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고 앞으로 이제 뭐 야권 쪽에서의 뭐 지금 정해진 게 없잖아요. 어떤 인물이 좀 유력한 좀 대권 후보가 되면서 어찌됐건 뭐 야권에서 막 밀어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그 인물이 엄청난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골고루 다 신경 써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야권 쪽은 여권 쪽은 지금 뭔가 좀 상당히 좀 식상하죠. 이재명이라는 너무 이제 독보적인 선두주자가 있기 때문에 좀 식상한데 반해서 야권 쪽은 약간 조금 이제 혼란의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앞으로도 좀 더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뭐 박용진, 최재형, 뭐 유승민도 나쁘지 않죠. 아직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복당 이슈 있어서 얘네는
한번 다시 시세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뭐 방송에서 이때 당시 이 정도쯤에서 한번 언급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때였나? 이때 이날이었던 것 같네요. 근데 차트도 예뻤잖아요. 요렇게 가다 요렇게 가는 모습 그대로 진행이 되네요. 시세 많이 냈네요. 뚫어질 것 같다고 한번 멘트 드렸었거든요. 일단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관련주는 뭐 이제 저도 인맥 관련주보다는 요쪽으로 조금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주택정책 대장주인 웹스고요. 얘도 이제 정지가 나왔죠. 거래 정지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테마의 대장주니까 급등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나왔겠죠. 어떤 테마의 대장주가 거래 정지가 나오면, 조심하라는 신호구나.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고점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테마의 재료나 아무튼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너무 좋긴 해요. 뭐 진짜 테마 중에서 가장 꽃이 정치 테마주고 그 정치 테마주 안에서 어찌됐건 이제 뭐 인맥 관련주로 나뉘고 정책 관련주로 나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정책 관련주,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정책 관련주의 출발이라면 훨씬 더 시세는 날 수도 있죠. 다만 여기서 이제 뭐 또 죽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또 기간 조정 거치다가 이렇게요.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자리는 맞다. 그럼 면에서 이제 웹스가 올라오는 동안에 이때 당시에 같이 좀 시세를 냈었던 자연과 환경이랑 NX도 봐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자연과 환경은 이때 이제 공수처 수사 들어간다라고 나오면서 낙폭이 꽤나 좀 컸었죠. 그러고 나서 이 가격대. 그러니까 이날 저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한 3일째 일단은 좀 횡보를 거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셔도 결국은 이것도 수렴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변동성이 점점 줄죠. 어찌됐건 변동성이 줄면서 수렴의 끝에 오게 되면요, 결국은 이제 방향성이 나오게 돼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거에 대한 이제 베팅은 항상 이런 변곡점에서 이루어진다.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반등이 좀 나와줄지. 그다음에 뭐 NX도 같이, 그러니까 웹스 자연광경 NX 얘네들이 좋았거든요. 이때 올라올 때 시세가. NX도 툼에 나온 날 반등 시원하게 나오고 이 가격대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이제 조금씩 이제 돌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이런 식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뭐 두산중공업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저희도 매매를 해서 여기서 딱 사가지고 오늘 오전에 땡겨줄 때 생각보다 힘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상황 봐서요, 재접근을 고려 중입니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 이거는 조금 상상하기는 힘들어요. 얘가 여기서 가든 아니면은 시간을 더 끌다가 21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든, 한 번은, 그러니까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한 번은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야 된다. 얘가 이렇게 화려했던 애가 이렇게 죽기는 힘들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큰 반등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는 타이밍을 볼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스타일마다 다른 거죠. 갖고 그냥 바이앤 홀딩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사고 팔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라서, 예를 들면 이제 대원전선처럼, 저희가 이제 대원전선도 이게 좀 아쉽죠. 이날 사서 여기서 팔고
방송에서도 멘트를 드렸잖아요. 이 가격대 오면은 다시 살 것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근데 요날 고민을 하다가 좀 패스했는데, 좀 기다려보기로 패스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다시 샀으면 또 먹을 거리를 줬던 것이죠. 그리고 얘도 뭐 마찬가지로 제가 뭐 두산중공업은 기준선 기다리시라 그랬고, 대한전선은 11선 기다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얘는 갈 것 같네요. 내일 조금 아깝습니다. 공략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또 기회를 주겠죠. 바로 뭐 이렇게 가면 어쩔 수 없고, 바로 이렇게 가버리면 어쩔 수 없고, 기회를 조금 준다라고 하면은 재접근을 한번 해볼 용의는 있네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뭐 두산중공업이랑 마찬가지예요. 조금 가는 척 하다가 뭐 밀려서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21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얘도 이렇게는 못 죽는다. 한 번은 큰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대원전선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얘는 전선주는 아닌 것 같고, 윤석열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그 누구도 얘가 뭐 때문에 간다라고 뭐 뉴스에 나오거나 하는 것은 없어서 특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전선주랑 뭐 전혀 딴판으로 약간 좀 움직이는 게 있어서 저는 차라리 윤석열 관련주로 보는 게 맞겠다 싶어요. 얘는 괜찮죠. 뭔가 현란하게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데, 보시면 결국에는 이 정도 전고점을 넘겨놓은 상한가가 출현하는 거니까, 여기 꼬리 빼면요. 나쁘지 않다. 얘도 끼가 상당한 것 같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음봉 뽑고 다시 상한가 말아준 이런 모습은 상당하죠. 힘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매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뉴스에는 전선주로 나오고요.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날 얘가 아니라 이날 6월 10일 날 얘 이렇게 툼에 나올 때도 보면 이날이 그 윤석열 악재 발생하면서 툼에 나왔던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저는 윤석열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야 뭐 이것도 뭐 제가 거의 리딩, 이 정도면 거의 리딩 아닌가요? 선익 시스템도 이때 떨어질 때부터 제가 21선 눌림목자리 매수하세요라는 말만 안 했지, 뭐 얘네들도 거의 뭐 21선 눌림목자리 말씀드렸었고, 옵티시스도 이때 뭐 기준선 자리 저희 리딩방도 매매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고, 방송에서도 여기 기준선 자리 말씀드렸었고, 뭐 좀 높게 잡았다고 해도 그래도 뭐 한 15, 16% 반등은, 17% 반등은 나왔네요. 선익 시스템도 뭐 한 21선 눌림목자리 뭐 이런데 하면은, 얘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10% 반등 정도 나왔네요. 얘는 조금 더, 그러니까 차트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여기 이제 고가 놀이를 하다가요, 한 번 더 뚫어주는 모양새가 나올 거는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재료 자체가 메타버스인데, 뭐 또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올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의문이 되는 건 있어서, 뭐 뉴스나 재료빨보다는 그냥 얘 혼자 단독적으로 좀 이렇게 가져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다. 그리고 이미 또 앞쪽에서 이렇게 시세를 내놓은 부분도 있고, 7,500원짜리가 또 한 25,000원 와 있는 거니까요. 아주 그렇게 부담이 없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조금 더 먹을 거리는 주겠지만 파동이 하나 더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이제 지켜본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어찌됐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던 애가 이 박스권 중간값을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돌파를 해놓고 요렇게 하다가 이 박스권 중 상단에서 계속 놀아요. 예를 들면 얘가 그러면서 또 이 전고점 여기 박스권 상단에다가 주가를 갖다 놓는다. 이러면 이때 종가 베팅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하나 또 있죠. 하이브도 제가 오늘 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제가 방송에서 짚어드리는 종목들 뭐 물론 당연히 내린 종목도 있겠지만 좀 뭐 좀 좋은 모습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참 많은 것 같고 뭐 방송에서 맨날 이렇게 뭐 수익 냈다고 그러고 하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리딩방. 혼자 매매하시는데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 뭐 도움을 받는 거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좀 외롭고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서로 이제 도움도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요 가격대를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한번 언급을 드렸죠. 상장 당일 시가고요. 26만 뭐 7천원, 8천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얘를 이제 이때 한번 뚫어주긴 했는데 좀 가파르죠.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점은 점점 높이면서 저항대를 놓고 저점은 점점 높이는데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진짜 이 패턴은 이제는 머릿속에 아마 다들 각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렇게 뚫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터 업종도 상당히 좋죠. 그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야 돼요. 차트만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는 와중에 얘가 이 저항대를 돌파해 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뉴스든 재료든 어떤 섹터에 훈풍이 불든 간에요. 뭐 섹터도 괜찮고 그래서 아무튼 얘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때 계속 말씀드렸죠. 얘는 아마 여기 뚫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잘 가고 있습니다. 뚫고 이렇게 아마 여기까지는 한 요 정도 가격대까지는 뭐 바로 가진 못하겠죠. 얘도 가벼운 종목은 아니니까. 근데 무리 없이 이렇게 천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랜만에 오늘은 좀 짧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시장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심심합니다. 장중에 보면은 막 그렇게 바쁘게 매매할 만한 테마도 종목도 많이 좀 없어서요. 이럴 때는 좀 그냥 시원시원하게 시험시험 그렇게 가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